자, 정발고 2학년 내신 대비 부교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부교재 같은 경우 저희 교과서 추가 읽기 지문 있잖아요. 그 MBTI 그 지문 올렸는데 일단 여기에는 여러분들 서술형이랑 문법이 출제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래서 내용이랑 단어만 좀 잡을 건데 지금 여기는 제가 부교재 편집하면서 시간 관계상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단 아직 저기 내용이랑 어휘를 여기다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일단은 어휘를 건들 것 같은 부분들에다가 제가 다 밑줄은 쳐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분들 위주로 제가 나중에 추가 자료, 보충 자료 나중에 주면서 추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건 일단 제끼고요. 왜냐면 저희 어차피 뒤에 모의고사 지문이 너무 많아서 거기를 먼저 하고 와서 나중에 교과서 하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는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문제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 훈련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이랑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시험 임박했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출제될지 좀 보면은 일단은 여기는 여러분이 내용만 좀 숙지하시면 돼요. 서술형으로도 안 나온다고 했으니 아마 객관식으로 출제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밑에다 해석 다 써놨죠. 그래서 해석도 어차피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다 맞춰서 해석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그냥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조금 긴 객관식 문제를 내서 저기 본문 3에 보면은 각각 MBTI 그 성질에 따라서 분석해 놨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본문 2에 for example에서 뭐 INTJ랑 ENTJ는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그거를 이제 뒤에 있는 그 표를 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분석을 정확하게 한 학생을 골라라. 아니면 뭐 잘못 분석한 학생을 골라라.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출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교과서랑 좀 연계해서 교과서 같은 경우는 그 extrovert랑 introvert만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 여기에 있는 내용을 준 다음에 저기 마틴 루터 킹은 어떻고 그 로자 파크스는 어떤 성격인지 MBTI를 통해서 이렇게 추론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교과서 추가 읽기는 딱 두 마디로 정리를 하고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학교 진도 내용 정리 밑에 써놓은 해석만 쭉 보면서 어느 정도 숙지하시고 그리고 제가 어차피 단어장 다 만들어 드렸으니까 단어 정도만 일단 외우고 1차적인 학습을 끝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저희가 나머지 모의고사 부교재 지문을 다 나간 다음에 제가 별도의 워크북을 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때 훈련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두 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뒤에 MBTI 그 성격에 따라서 나눈 그 표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앞에 있는 본문 1과 본문 2에 있는 내용을 분석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교과서 2과에 있는 내용과 지금 여기에 추가 자료를 융합해서 출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내용만 좀 중점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MBTI 여러분들 다 해봐서 어느 정도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됐으니까 여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시험이 임박하면 그때 가르쳐 드릴게요. 뭐 사실 어렵게 나왔을 때를 가정한 거지 뭐 기본적으로 뭐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 뭐 빈칸 추론 이런 걸로 내면은 뭐 저희야말로 개꿀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올까를 고민하는 거니까 그 점에서 어렵게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두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앞에 교과서 추가 읽기는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으로 가름을 하고 자 이제 바로 8쪽으로 넘어서 1번 지문 본격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1부랑 2부로 나눠서 일단 이 강의는 3번까지만 좀 강의를 진행하고 4번부터 6번은 또 나중에 따로 또 인터넷 강의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내용에 관한 논리적인 흐름 판단은 뒤에 논리 연구에서 할 테니까 8쪽에서 어휘는 그냥 단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정도로만 추론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assimilation은 제가 그때 기본 독해 해설에서도 알려드렸지만 동화에 같게 바뀐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assimilation이 사실은 사전적 의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거기 그래서 의미를 딱 써놨어요. 동화가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행위 그거를 assimilation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해한다라는 동사와 관련된 단어 쭉 잡았고요. 그리고 특히 가운데 보면 A-1-2에 interpreted 이거 같이 묶었어요. 둘이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해하다와 관련된 단어 다 잡았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는 다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A3의 incorporate, 통합하다. 근데 이 통합하다가 공교롭게 그 뒤에 있는 지문들에서도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서 A3는 별표 치고요. 다 외우세요. 아시겠죠? 여기는
정발고 선생님이 좋아할 만한 단어만 제가 다 묶어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A3는 별표 치고 꼭 다 외우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pre-existing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A4 같은 경우는 특히 established 같은 경우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거 몰랐으면 꼭 별표 치시고 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단어 갖고 꼬아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에 써 있는 단어 빠짐없이 싹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단어도 당연히 유반이요. 이거 나중에 단어장 만들어서 단어 시험 보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일단은 단어를 외울 때 제일 중요한 건 문맥을 통해서 먼저 학습을 하고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어휘 연구를 따로 빼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가장 간편한 방식은 단어장처럼 만들어가지고 다른 단어 시험처럼 외우도록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의외로 너네가 잘 못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맥이 있게 해가지고 먼저 1차적인 학습을 하고 나중에 단어를 암기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제 어법 볼게요. 자, 어법도 9쪽 보시면 되는데 중요성이 중이죠. 출제할 수 있다면 있는데 글쎄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일단 보면요. They worked with children who believed. who니까 관계사죠. 그래서 주격 그 다음에 선행사라고 하시면 되죠. 애들이 믿었다. that 이하라고. 얘는 타동사의 목적어니까 접속사죠. 그래서 얘도 접속사, 그 다음에 얘도 접속사. 그래서 B-E는 싹 다 종속 접속사로 명사 역할, 얘는 관계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지난번에 기본 독해 때도 얘기했죠? 여기 현재 시제 써야 돼요. 여기다 believed랑 그 다음에 attempted, 즉 과거잖아요. 과거 시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현재 시제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현재 시제 써야 된다는 부분은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기습으로 문법성을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리딩 부스터에서는 얘기했지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가 나타내는 시간성은 항상, 매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거는 항상이니까 과학적 진리나 사실 이런 거는 매번 똑같이 통용되는 거잖아요. 그지?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시제 그 동사 원형 써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before. before 같은 경우는 등위 접속사. 자, 부스터에서 했죠, 매번. 친구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사는 believed랑 그 다음에 attempted 이렇게 동사 두 개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지금 시제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써 있으니까 이거 시제 맞춰서 동사 연결된 거 볼 수 있니? 라는 거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5로 가면요. 접속사 플러스 분사 생략 구문이라는 게 뭐냐면 접속사랑 분사만 쓰고 중간에 주어랑 비동사를 생략하는 구문을 말하는데요. when told it is round.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 when they are told, they were told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 they는 당연히 children,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할 때 굳이 주어랑 비동사는 없어도 되죠. 왜냐면 어차피 주어는 계속 나오던 애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저런 식으로 접속사와 분사를 제외하고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접속사 플러스 분사 생략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told 얘네가 얘기를 들었었으면 뭐라고. 이것도 접속사죠.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 현재 시제를 썼어요. 즉 동사 원형을 썼죠. 왜냐면 round like a sphere. 지구가 구체처럼 동그랗다는 건 과학적 사실이고 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현재 시제 써야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B6 여기 보면 with 써있죠. with는 우리 분사구문 속성으로서 배웠어요. 뭐라고? 동시에라고 해석하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분사구문 자체가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을 때 쓰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with 한 다음에 전치사니까 뒤에 뭐 써야 돼? 명사 나와야 되겠죠? 명사. 그래서 그 전치사에 목적어 나온 거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분사는 당연히 뭐겠어? 준동사지. 준동사는 당연히 의미상의 주어를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간들이 그 팬케이크 위에 서 있는 채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with는 이렇게 분사 구문의 형태로 중간에 꼽살이 껴서 들어간 겁니다. 마지막에. 됐죠? 그 다음에 the model of the earth. 자, model of the earth 해놓고 that they had developed라고 돼 있네.
develop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죠. 왜요?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얘가 선행사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는 과거 완료를 쓴 이유가 뭐예요? 과거 완료를 쓴 이유가 있어야 되죠. 자, 과거 완료는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완료는 내가 개꿀 문장이라고 했지 두 가지의 정보를 한 번에 표현하는 축약적 표현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재 완료는 쉽게 얘기하면 옛날의 정보랑 지금의 정보를 섞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 완료는 뭐냐면 언제 쓰냐면 옛날의 정보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더 옛날 그 기준 옛날이라는 그 기준에서 좀 더 옛날인 사건을 그 한자로 더 옛날이라서 대과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아이들이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험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구에 대한 생각이나 사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 실험을 받기 전에 애들이 이미 갖고 있었던 사상이라고 해야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과거 완료 써야 되죠. 왜? 전후 관계가 명확하잖아요. 그지? 아이들이 이미 실험을 하기 전에 만들어 놨던 모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옛날이라는 정보가 명확하죠. 즉 대과거.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과거 완료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말이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문제를 풀 때는 시간 정보를 대놓고 주고 푸는 문제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문맥을 통해서 얘가 과거 완료를 나와야 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훨씬 더 고도적이고 더 높은 수준이고 더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 과거 완료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눈여겨보시고요. 그러니까 어법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짜잘짜잘한데 의외로 내면 또 낼만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서술형으로 고차 써라라든가 이런 걸 출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어법 A, B, C 박스형으로 해서 간단하게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오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으니 이런 문제는 당연히 어떻게 우선순위가 한 중 정도 될 테니 시험 직전에 공부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그래서 시험 전에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and. 자, 친구 나왔죠? 자, 이 that은 뭐예요? and that. 그래서 저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병렬인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모델, 그리고 이 모델은 또 어떻게 도와줬다, 애들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여기서부터, 이거 막, 해볼게요. 여기까지네, 여기. 그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짝대기 지금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보이죠? 그지? 내가 짝대기 중간에 삽입된 거, 생략 제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the model, 얘가 주어고요. didn't fit, 얘가 동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모델, 즉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지구에 관한 생각 모형, 그게 did not fit, 맞지 않는다. 지금 이 구체라고 하는 그 생각 모형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B-9. 자, 콤마 있죠? 그러면은 관계대명사 계속적 문법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죠. 관계부사. 그래서 요거 교묘하게 위치 막 이런 걸로 바꿔놓을 거야. 자, 여기 위치 나오면 안 되겠죠? 관계대명사를 썼다는 건 그럼 뒤에 관계절에서 얘가 주어나 목적 같은 대명사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offic도 있고요. imagine 동사,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써버리면 뒤에 들어갈 데가 없거든요. 그죠? 만약에 위치를 굳이 쓰겠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in 위치라고 하든가, 그지? 그렇게 하셔야겠지. 그래서 요거 관계부사 계속적용법 나왔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다음에 everything the children heard. heard는 hear는 타동사예요. 뭐뭐를 목적성을 갖고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까지 보시면 여기서 출제할 수 있는 문법 포인트는 제가 다 잡아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높아심을 강조를 드리면 어렵진 않으나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나오면 밑줄형 문법보다는 서술형 내지는 박스형, 즉 ABC 정도가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 볼게요. 자, 이번에 제가 문장 연구할 때는요.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포인트가 두 가지가 뭐냐면 그 교과서에서도 다뤘듯이 어떻게 하면 이게 응용되어서 다르게 출제될까? 응용 영작 문제 대비도 있지만 일단 무엇보다 지금 부교재 같은 경우는
문장이 다 살벌해. 막 니네 수능이나 막 고2 모의고사 중에서 어려운 문제만 딱 골라서 가져오셨거든요, 선생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문장들이 다 괴랄하고 좀 겁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이 긴 엄청 긴 문장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영작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워크북에서도 영작을 아예 따로 떼서 나중에 워크북 형태로 따로 종이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은 제가 여기서 문장 연구라고 잡아 드리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만 쭉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복습할 때 포인트가 뭐예요? 여기 with. 그래서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분사구문으로 영작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응용 영작이 아니라 기본 영작 연습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그러니까 고로 말씀드리면 뭐다? 어느 정도 암기가 돼서 자유자재로 쉽게 영작할 수 있는 정도까지 훈련이 되어야 한다. 그냥 그 정도로 중요한 문장들만 속았으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최종 점검 같은 경우는 이거 앞에서 ABC 다 배운 거 여러분들이 하나씩 쭉 보면서 점검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ABC에서 내가 배운 게 빵꾸나진 않았는지 스스로 최종 점검 이 빈 시트에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높아심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맨 앞에가 학교 진도 내용 정리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운 진도 내용 정리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또 나중에 학교에서 배운 거, 또 나한테 배운 거 따로 다 찢어져 있으면 공부할 때 비효율성 발생하니까 꼭 옮겨서 하나에 다 합치세요. 아시겠죠? 자, 논리 연구 좀 볼게요. 자, 논리 연구 같은 경우는 위에 오른쪽에 논리 독해 조금 업그레이드 됐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나올지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해봅시다. 일단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숙제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 이 문제는 지금 의미 추론 문제로 출제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중심 내용, 즉 주제나 제목 같은 거를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단어 외우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정발고에서는 주제나 제목 같은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를 출제할 때는 유반이어 쓰시는 거 선생님이 다들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작년 학기 때 유반이어 외우고 가서 그런 부분들 많이 커버 되셨었으니까 단어는 꼭 성실하게 다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도입부를 보면요. 아이들의 assimilation, 어떤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실험이 나올 거야, 실험이 제시될 텐데, 여기서 실험 주제가 뭐냐면, 동화,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뭔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흡수하고 이해하는가를 실험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화 이러고 그냥 막연하게 알고 계시면 이제 털리는 거야. 그거를 이제 어시밀레이션, 즉 여러분 모의고사 지문에서 교육청 선생님께서는 동화라고 썼는데 그게 사실 이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실험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 assimilation이라는 걸 뭔지 볼 거잖아요. 그래서 쭉 보면 이번에 아이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Earth is flat. 아이들은 당연히 계속 놀이터에서 애들이랑 놀면서 봤던 지구는 다 평평하잖아. 걸어가면 다 평평하니까. 그지?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자, 왜냐면 그게 얘네들 경험에 딱 들어맞거든. 그지? 그러한 기존의 경험이 있는 채로 아이들한테 이 어른들이 뭐를 설명하려고 했어? spherical.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라 둥글다라는 개념, 즉 구체다라는 개념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고 이게 새로운 정보죠. 그지? 그래서 실험에서 새로운 정보를 제시했을 때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라고 봤는데 그래서 둥글다, 라운드라고 했을 때는 아이들이 그거 동그라다라는 걸 평평한 동그라미, 즉 입체 모형의 구가 아니라 평면 도형의 동그라미를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또 알고 있는 게 뭐겠어? 팬케이크 같은 동그라미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입체가 아닌 평면의 동그라미를 생각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받았을 때 실험 1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이제 새로운 정보가 spherical이라고 하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구분을 해볼게. 아이들의 정보는
플랫이야. 근데 서로 다르죠. 새로운 정보는 플랫이 아니라 뭐예요? spherical이야. 자, 근데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 얘네가 round라고 하면 근데 새로운 정보가 다시 여기서 죄송합니다. spherical이랑 round라고 했죠. 자, round라고 해버리면 아이들이 창출해내는 즉 이해하는 정보는 뭐가 돼요? 팬케이크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른들이 의도한 새로운 정보인 spherical이랑은 sphere라고 쓸게요 그냥 구랑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의도한 대로 안 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실험 2번을 보면 4번이랑 5번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4번이랑 5번을 보면 얘네는 새로운 정보를 마치 팬케이크와 같은 플랫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스피어가처럼 생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애들이 이제 아이들의 정보가 팬케이크이 됐죠. 그리고 새로운 정보는 마찬가지로 같지가 않겠죠. 여기서 비로소 라운드를 너네가 입체 모형으로 이해를 하지 못했구나.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대놓고 제대로 알려줄게. 얘네는 구야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이해를 어떻게 했어요? 팬케이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팬케이크랑 스피어를 합쳐서 이해해버렸지.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스피어가 되어, 그러니까 이해를 스피어라고 해야 되는데 결국 아이들이 이해한 정보는 팬케이크 플러스 스피어예요. 그러니까 얘를 절대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얘네가 이미 만들었던 생각 모형이 자꾸 새로운 모형이랑 맞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피어는 자기들이 생각한 범주 내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체계 범주 바뀌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무리 6번 보면 그래서 fish is fish 이게 지금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새로운 정보를 이해해서 하는 거는 결국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가 통합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가 키포인트,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아이들의 새로운 정보 이해는 기존의 견해와 통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저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기존의 사고체계 한계 내에서만 동화가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는 항상 어떻게 된다? 기존의 정보와 합쳐진다. 고로 새로운 정보는 완전히 새로운 정보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정보와 합쳐져서 정보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문제 연구에 간단하게 이게 어떤 문제로 출제될 수 있을지 한번 보죠. 자, 이건 애초에 의미 문제로 출제됐으니까 의미 문제로 출제되진 않을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객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일단 첫째, 제가 봤을 때는 중심 내용, 즉 주제나 제목 같은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주제나 제목 나오면 뭐로 풀면 돼요? 요걸로 풀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사고체계 한계 내에서 요게 제가 봤을 때 네모 1번 주제나 제목 문제에서 건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빈칸 추론이요. 자, 빈칸 추론은 어디 당연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어? 요거. 저라면 요거 빈칸 추론 문제 냅니다. 알겠죠? 여기를 빈칸을 뚫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게 비로소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한 거죠. 그지? 그러니까 요 문제는 한 요 정도로만 일단 좀 봅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논리 연구 끝난 거고요. 자, 만약에 필기 다 못하신 분은 잠깐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하시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자,
앞으로 와서 지문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봅시다. 음, 저기 정발고를 제가 작년에 내신 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내신 대비의 페이스는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지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한 번에 이 수업을 하면서 내용을 결정해 버리면 나중에 제가 알았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출제상에 지금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제가 이제 이렇게 쓰겠죠. 대의 중심 내용 문제 출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빈칸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보는 지문과 나중에 너네가 내신 대비 말미에 가서 보이는 인사이트가 다를 거 아니야? 그렇게 돼서 추가되는 내용이 있다면 제가 언제든지 추가 자료를 통해서 계속 보강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좀 바뀔 수 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 자, 지문 주제. 새로운 정보의 이해는 기존의 정보 체계 내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지문 주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7쪽에 내용 싹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습 관리 칸이 맨 앞에 있는 이유는 뭔지 알죠? 지문에 대해서 빠르게 쭉쭉 보면서 아, 이 지문 내가 복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판단하면서 복습하시는 의미로 이제 맨 앞에 썼고요. 지호 같은 경우는 처음 드릴 테니까 복습 우선순위 상중하는 상은 내용도 모르겠고 단어도 모르겠고 문법도 모르겠어서 조금 인풋이 좀 그러니까 노력이 많이 들어서 공부를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애들은 상이에요. 그러니까 1번 지문처럼 이렇게 다방면으로 다 빡센 애들은 당연히 상이 되겠죠. 중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어느 정도는 맞아. 근데 디테일한 거, 막 문법도 다는 알겠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걸 놓쳤었네. 아까처럼 현재치 쓰는 거. 그런 것들은 조금 보완해야겠다 싶은 짜잘짜잘하게 보완해야 되는 건 중, 그리고 하는 내가 여기에 있는 모든 게 다 장악돼서 복습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건 하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매 부교재 지문마다 복습은 최소 3번 하셔서 복습 관리 칸에 3번 정도는 박스 체크하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권장사항은 중은 한 5번, 상은 한 7번 정도 하면 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내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드린 품만큼 나온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이제 빠르게 2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14번. 자, 2번 지문은 2번 지문은 작년 수능에 나왔던 건데, 자, 단어만 좀 볼게요. suit는 어울리다, 적합하다. 이게 지금 교과서 추가 읽기 지문도 그렇고 계속 나와. 그래서 어울리다 같은 경우는 go with, harmonize with로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used는 사용되다, 활용되다라는 뜻으로 쓰일 것 같아서 그래서 utilize 이렇게 단어 좀 잡았고, 근데 단어가 사실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다 정규 수업 때 단어장에서 외웠던 단어들이라 아마 가볍게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A4에 바니어의 deteriorate 이거는 악화시키다, 퇴보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아, 이런 단어로도 바뀔 수 있구나 정도 가볍게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는 단어 갖고 장난칠 가능성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바로 그냥 어법으로 올게요. 15쪽. 자, 쭉 나오고 콤마하고 관계대명사지. 자, 아까 1번은 관계부사의 계속조용법, 2번 지문 관계대명사의 계속조용법. 관계대명사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접속사와 선행사다라고 얘기를 하라 그랬지. 그래서 접선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 여기서 선행사는요, 얘예요, 얘. 엄청 길죠?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저 urban delivery vehicles, 즉 도심에서의 배송 차량이 종종 이런 애들을 포함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letter는 이거 후자인 거 아시죠? 후자, 전자 후자, 앞에 거 뒤에 거 할 때 후자. 이제 여기서 얘기한 후자는 이 bicycles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잡지는 않은데 혹시 모르는 친구 있을까 봐. 그러니까 전자는 누구? vans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in locations where는 딱 봐도 선행사 있는 관계 부사죠. 그러면은 이것도 뭐로 바꿔도 돼? 자, in which라고 하셔도 되죠. 관계대명사로 전환도 가능하겠지. 자, 이렇게 관계부사가 갑자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are used to carry. 자, in locations 이런 데에서는 delivery bicycles가 사용된다. 자, 이거는 혹시 몰라서 잡았는데 자, be used. 지금 여기서는 use가 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사용되다.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 하기 위해 사용되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use가
말 그대로 타동사 사용하다의 use를 수동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부사가 섞인 거고요.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be used to가 전치사로 쓰여서 그냥 동명사 온 경우. 알겠지? 자, 동명사가 오면 뭐예요? 전치사가 쓰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use는요, 그 사용하다의 use가 아니라 그냥 used 자체가 형용사야. 예, used가 형용사로 뭐냐면 익숙한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익숙한 상태이다. ing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지. 전치사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ing 하는데 익숙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 뒤에서도 나오길래 여기서 한번 잡아봤어요. 알겠죠? 몰랐으면 꼭 아시고요. 리딩 부스터에서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person, 개인 화물을 나르기 위해 사용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지. 자, 그리고 before 보면은 services 하고 동사가 안 나왔네.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현재 분사가 수식하는 거죠. using electrically assisted delivery tricycles 한 다음에 have been 얘가 동사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성공적으로 도입이 되었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리고 assisted 같은 경우는 이거야. 만약에 이걸 assisting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트리사이클, 세발 자전거가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다닌다는 뜻이 돼버려. 전기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쭉 치고 나가는 자전거가 전기 자전거냐? 그러니까 여기는 수동의 의미인 과거 분사가 나와서 뒤에 있는 트리사이클을 수식해줘야 돼요. 그래서 참고로 혹시 몰라서 이거 가지고 애들 헷갈리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몰라서 잡았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and 나왔는데 자, 친구 찾아줘야죠. 자, 친구가 누구예요? V1, V2예요. 자, 그래서 B6 같은 경우는요. 수동태 진행상이기도 하면서 요거 수의 일치 조심하셔야죠. 자, 수 조심하셔야지. 왜? 주어가 services잖아. 그지? 그러니까 R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점차 being adopted 도입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서 현재 진행과 수동태가 섞인 거죠. 그래서 be 플러스 being pp 이렇게 보셔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중학교 때 배우는 문법이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또 나왔지. 아까도 얘기했죠. be combined with 하면 뭐뭐와 결합되다. 근데 여기 when they 즉 bicycles가 are combined with policies 자전거가 이런 정책들과 결합됐을 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주어가 비동사와 함께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then 나온 다음에 바로 restrict라는 타동사가 나온 거 보니 얘는 주어 역할을 하고 얘를 선행사 잡고 수식하나 봐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이거 보시면 되죠. 그리고 5월, 저 5월 이거 조심해야죠. 자, 등위 접속사 문제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서술형, 그 다음에 문법 문제 막론하고 정말 자주 나오는데 이건 좀 서술형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등위 접속사가 연결한 게 뭐냐면 전치사고요. 그래서 전치사구 원 with policies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과 결합이 됐을 때 아니면 결합이 됐을 때 연장 그 자전거 전용 도로의 연장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치사 원 전치사 to 이렇게 연결한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저기 서술형으로 영장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일단 C1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부교재 1번부터 6번에 내가 영작으로 출제될 수 있다고 잡은 애들이 다 기본 영작이야. 응용 영작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 뭐냐면 어떠한 문법적인 포인트 때문에 문장이 다 길어진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건드리기 딱 좋겠지.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 그래서 요거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으로 부연 설명을 쭉 뒤로 이어가는 거. 그래서 이거 영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관계대명사는 제가 매번 얘기하죠. 계속적용법으로 쓰면 접속사를 대신해서 써서 축약한 거고 그러면서 선행사가 뒤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라고 보라고 했죠. 그래서 선행사 예로 잡고 쭉 읽을 줄 아셔야 되겠지. 그치? C2 아까도 말씀드렸죠. 등위 접속사 연결하는 거. 그래서 요거 등위 접속사에 연결한 채 문장이 길어지는 거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C3를 까먹고 못 잡았는데 아까 저기 그 with 있지? 요거 여기 요것도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추가적으로 한번 잡고 연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 보고 바로 논리 연구 갈게요. 자, 요거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왜냐면 1번에 바로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해버려. 그래서 urban delivery vehicles 그래서 도시에서 배송하는 차량은 개조될 수 있어. 더 오히려 어떻게 하도록 도심의 밀집도에 맞도록. 그래서 내가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서울 같은 데서 운전하다 보면 되게 빡칠 때가 많은데, 왜냐면 막 차가 너무 많아갖고 차는 못 가는데 오토바이 같은 거는 사이로 막 쌩쌩 하면서 금방 가버리거든. 그래서 오히려 서울 같은 이런 혼잡한 도시는 이런 조그만 게 더 낫다라는 거죠. The smaller vehicles. 근데 특히 여기서는 도심 배송 차량을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뭐로 국한했어요? 바이시클로 키워드를 딱 고정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1, 2번. 그래서 2번은 잠재적으로 선호되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밀집도가 빡빡한 데서. 그래서 1, 2번 보시면 도심의 혼잡한 밀집도에 맞춰서 자전거가 잘 활용될 수 있음 이라고 해서 두 가지씩, 즉 여기서 이미 이 게임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자전거가 키워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데 그게 특히 어디냐면 자전거 사용이 높은 곳에서는 뭐 할 수 있다. 또한 개인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통수단인과 동시에 자전거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자전거가 교통수단의 역할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심에서 화물도 나르고 그 다음에 개인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이템도 되고, 그러니까 일석이조인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추가적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1번은 여기에서 얘기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지난번에 기본 해설 때도 분명히 강조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뭔가 자전거 하면 뭔가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 같은 데서나 활용할 것 같다, 이런 스테레오 타입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털어버리는 문제를 저는 내고 싶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발고 선생님이었다면.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오히려 얘네가 경제적 장점이 있죠. 경제적 장점 때문에 개도국, 즉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모두 애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도국은 어디 얘기하는 거야? 인도네시아 지금 예를 들었고요. 선진국은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선진국들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개도국 모두에서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여기서 보시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정책과 결합되면 더 효과가 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자전거 활용은 국가의 지원, 즉 여기서는 그거를 정책이라고 표현했죠. 에 의해 더 촉진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추가 정보를 제시하면서 끝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자전거는 도심에서 배송 및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 근데 어디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선진국 모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도심이 혼잡한 이 대도시와 전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자전거를 통해서 교통체증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로? 오히려 우리가 옛날에 더 자주 썼을 법한 자전거, 특히 지금 자전거, 요즘 공유 자전거 아주 막 판을 치죠. 지금 도로 걸어 가다 보면은 특히 카카오 이런 데서 공유하고 있는 자전거들이 다 전기 자전거잖아요. 그래서 살짝만 밟아도 앞으로 쑥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자전거 탈 때 힘들었던 게 그만큼 육체적 노동이 될 수 있어서 사람들이 기피했던 건데, 이제 전기 자전거가 도래함에 따라서 당연히 차를 덜 타게 되니까 환경도 아끼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효과와, 그다음에 무엇보다 대도시에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인 교통 체증과 혼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지? 자, 그래서 2번 질문. 대도시의 교통 혼잡 문제를 자전거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문 주제는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놓친 게 그거네. 문제 어떻게 나올지. 자, 요거 일단 못 썼으면 pause 일시정지하고 쓰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단 제가 봤을 땐 요거는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워. 그러니까 내용도 너무 쉽고, 그렇다고 순서 배열 문장 삽입으로 출제하자니 내용도 끊기는 게 딱히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서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발고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보기로 단어 몇 개 싹 던져버리고 빈칸을 뚫는다든가 아니면 채우라든가 해가지고 저기 어법에 맞춰서 쭉 배열하거나 영작하라. 그거 니네 학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잖아. 어차피 너네 지금 1학년 때 선생님이랑 같이 올라왔으니까 내가 봤을 때 이번 지문은 서술형이 좀 유력하고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특히 서술형에서는 제가 봤을 때 조건 영작 그거 단어 몇 개 주고 그 변형해서 영작하는 거 있죠? 그거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그냥 서술형 정도만 보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왠지 나올 것 같은 거 있으면 그냥 일단 다 때려놓고 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효율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진짜 강력한 것만 몇 개 알려주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하나씩 보강해서 추가적으로 알려줄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막 너무 많이 정보를 때려 넣으면 너네 공부할 때 오히려 방해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단계 공부다라고 생각하고 핵심만 일단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은 영어만 잘 보는 게 아니라 전 과목 다 잘 보셔야 돼요. 또 정신교육 한번 해드리면 이번 2학년 1학기 때 국영수 1등급 안 나오면 여러분들 종합전형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국영수에서 다 승리하는 그런 멋진 한 학기가 돼보도록 합시다. 자, 3번 어휘 먼저 볼게요.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한 지문 중에 하나인데 내가 왜 그런 고민을 하냐면 너무 쉬워서요. 그래서 이게 니네 작년에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시험 문제였거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 일단은 제가 특히 뭐 했냐면 단어를 좀 빡세게 잡았어요. 그래서 단어는 좀 다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suit 어울리다잖아. B1, A1도 맞추다잖아. 그래서 맞추다와 관련된 단어 다 잡았는데 니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A1에 있는 단어가 다 어디랑 호응되냐면 교과서 추가읽기에 있는 단어들과 다 상응해요. 그러니까 A1은 별표 치고 싹 다 외우세요. 아시겠죠? 다른 데서도 통용되니까 꼭 별표 치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얘 때문에 중요성이 중요해요. 얘 때문에 A1. 자, 그다음에 consistently, 꾸준히, 지속적으로란 뜻이죠. 그래서 꾸준히에 관련된 단어 다 잡아놨고요. 아마 요거 다 알걸요? 요거는 다 간단하게 알 거고 procrastinate가 뒤로 미루는 습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rocrastinate가 나오면 저기 미루다, 연기하다와 관련된 단어 쭉 잡아드렸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야. 정발고 선생님은 내가 봤을 때 잡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가져왔는데 defer요. defer가 뒤로 미루다는 뜻이거든요. defer 아마 모르셨을 거니까 defer는 잡고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A4의 strategic, 전략적인인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배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deliberate 같은 신중한이라는 단어와 결합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잡았어요. 왜냐면 deliberate 니네 교과서 이과 단어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difficult 어렵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왜냐면 이거 나오면 주제 제목이야. 만약에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면 주제 제목인데, 그래서 어려운 일일수록 전략적으로 설계하라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을까봐 difficult도 어려운 거 관련된 거 빡센 거 다 잡았는데 특히 너네 학교 선생님이 좀 좋아할 만한 게 그 A-5에 보면 밑에 laborious 있죠. 거기 laborious가 이게 수능에도 나온 적 있다. 이거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힘들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 별표 치시고요. 그래서 strenuous, arduous, laborious 같은 경우는 어려운 단어니까 요거는 별표 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문법으로 갈 텐데 여기 문법이 좀 구대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문법으로도 내기도 좀 어렵고 해서 이거는 조금 그나마 유력한 거는 주제 제목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발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문 그 안 버리시잖아. 그러니까 내면 다 내시잖아. 그래서 이거 만약에 내면은 내가 봤을 때 저 중심 내용 정도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the fact that 하면 이제 직역죠. 이거 동격이죠. 동격이니까 접속사겠지.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나는 주로 일어난다. 이 energized는 왜 나온 거냐면 이 빙이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그러니까 분사구문이 이런 식으로 콤마 안 끼고 그냥 꼽사리 껴서 아예 하나로 들어갔지. 이러면 싹 다 100% 무조건 뭐냐면 동시동작이야. 그래서 나는 일어난다. 뭐? energized.
에너지가 가득 찬 채로, 활력이 가득 찬 채로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시동작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분사구문 분사구문이에요. 그지? 알겠지? 그래서 문장 구조가 어색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have consistently. 얘들아, 여기는 현재 완료 써야 돼요. 현재 완료는 왜 써야 되냐면, 여기 consistently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꾸준히란 뜻이지. 꾸준히니까 뭐야? 과거서부터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 했다는 거냐. 그러니까 여긴 무조건 현재 완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스톡은 스틱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stick to가 뭐뭐에 고수하다.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이 습관을 기르려고 고수해왔다, 유지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이거는 1초짜리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리고 요것도 바로 동사 나오는 거 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요게 선행사죠. 그지? 자, 그리고 더 식상한 거 나왔네. spend, 시간, 돈, 동명사. 요거 틀리면 진짜 답이 없죠. worrying, 근데 여기 뭐야? talking, and로 친구 잡기로 avoiding까지 다 친구로 연결되어 있어서 병렬 구조인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t would, 6번의 would는요. 이거는 가정법 과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마치 뭐인 것처럼 태스크가 내 머리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느낀대. 그리고 나는 시간을 더 쓰겠지. 그거에 대해서 자꾸 머리에 매달려 있으니까 자꾸 그것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걸 자꾸 애써 회피하려고 하겠지. 뭐 했을 때보다 내가 실제로 그것을 신경 써서 처리할 때보다 더 많이 저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드는 가정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쿠시마가 가정법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내가 그 일을 처리하는 데보다 더 많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해서 비교급으로 잡기도 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가정법은 그렇게 크게 큰 이슈는 아니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더 놀라운 건 얘는 문장 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오시면 되는데 자, 얘는 그래서 문장 독해도 이거 분석도 너무 간단해. 그냥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두 가지씩이거든요. 뭐 하라고요? 어려운 일은,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핵심은 어려운 일이야. 처치가 곤란한 일은 항상 어떻게 한다? 내 에너지 수준과 맞춰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일의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정도와 나의 에너지, 즉 활력 얘기하는 거지, 활력. 에너지 수준을 맞춰야 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야 내가 업무를 제대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겠죠. 자, 2번부터 7번은 그래서 사례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 아침에 eating my problems. 저기 여기서 비유적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아침으로 문제를 먹는다. 자, 그래서 요거 비유적 표현이죠. 요거 출제 포인트 하나 잡아볼게요. 요거 밑줄 치고 의미 문제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저거 이미 시험 문제 나왔을 걸. 이거 의미 추론 문제 생각해보니까 이거 의미 문제였잖아. 맞나? 그럼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겠다. 이거 원래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제끼고요. 그러니까 내용만 이해해 봅시다. 그러니까 아침으로 문제를 먹는다는 건 뭐야?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필자는 주로 아침에 해결한다. 왜요? 필자는 아침에 활력이 넘치니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얘는 한대. 그래서 얘 지금 8, 9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침형 인간이니까 나는 아침에 만약에 니네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그럼 저처럼 이제 저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여러분 내신 대비하니까 지난번 얘기했잖아. 퇴근 이번 주에 진짜 계속 다 3, 4시 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일단 무조건 침대랑 몸이 하나가 돼서 일단은 한 1시간 정도 유튜브 보면서 멍 때려야 되거든요. 저는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삶은 저한테는 평생 없을 거거든요.
왜 그러면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새벽형 인간이라 새벽에 일을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면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일을 뒤로 미루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사실 스트래티지죠. 그래서 마무리는 제가 조금 요약해서 쓸게요. 뭐라고 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업무는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해결해야 한다. 그냥 막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해라. 이 전략적이라는 게 결국 뭐야? 자신의 체력을 안배하라는 거지. 업무에 맞춰서. 힘들면 힘든 일은 나중에 체력이 막강할 때 하고 쉬운 일은 내가 체력이 없을 때 하라는 거죠. 알겠죠? 자, 끝이에요. 자, 요거 문제 연구는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객관식으로 주제, 제목, 요지로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심 내용 밖에는 나올 게 안 보여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대의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신의 활력에 따라 어려운 일을 나눠서 해야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질문까지 이 정도로 해서 진도 끝내고요. 지금 4번부터 6번, 지금 여러분은 정발고가 벌써 12번까지 내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도가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주말 전에 4부터 6번까지 인강을 찍어서 빨리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토요일에 할 수 있으면 토요일에 하고, 토요일에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수요일에 등원하기 전까지 강의 듣고 오는 것까지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1번부터 6번까지 전반적인 1단계 학습이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1단계 학습이라 함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워크북, 그 다음에 이 전략 노트 복습, 이 정도는 끝내놔야, 그래야 제가 그 다음에 기출문제랑, 그 다음에 워크북에 일단 시중에 있는 걸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거 푸시면서, 왜냐면 지금 지문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워크북을 또 따로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 이런 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건 제가 또 따로 만들어서 2단계 학습 때 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일단 1단계부터 빡세게 하십시오. 자, 이제 바로 워크북 푸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